단지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배우면 창업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기능사는 창업하는 것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 바리스타의 영역은 항상 고객들한테 일정한 맛의 에스프레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창업을 하셔야 돼요. 기준 자체가 이제 다르죠. 카페 폐업률을 90%까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군데 중에 9군데의 카페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주에서 퍼스트 바리스타 제과제빵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24년째 지금 교육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년을 제외한 20년 동안은 국비교육 사업을 사실 했었어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나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이 계열로는 자격증밖에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과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상담 오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제과제빵을 공부하시려는 이유가 창업을 염두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강사들하고 바로 미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 자격증 수업이 실제로 창업하는 것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봤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기능사는 창업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바리스타의 영역은 항상 고객들한테 일정한 맛의 에스프레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기준 자체가 이제 다르죠. 그때부터 자격증에 대한 교육은 다 전면 이제 중단하기로 하고, 정말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을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두 가지 기준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생계형 창업이냐 아니면 이제 투자형 창업이냐. 프랜차이즈는 철저히 투자형 창업입니다. 15평에서 20평 정도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 투자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돼요. 월 평균 매출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정도를 일을 하시면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만드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내가 일을 안 하고 2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생계형으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형이면 얘기가 사실 달라져요. 1억 5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의 금액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연으로 치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개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같은 브랜드로 여러 개를 하세요.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개인 카페는 생계형 창업이에요.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나거든요. 똑같이 2,400만 원의 매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額은 굉장히 큰 차이죠. 저는 개인 카페를 추천을 해드려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부분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못해도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반면, 개인 카페를 똑같은 규모로 하면 대략 한 5천에서 7천 정도면 충분히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차이는 시스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여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3천, 5천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을 일단 줄이고 싶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직원이거든요.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직원을 무조건 먼저 뽑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건 잘 되면 직원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매출이 나오고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손님들이 와도 뭔가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그러면 직원을 뽑을 수가 없고 계속 악순환되는 어떤 이 고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팔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는 건 고객들이잖아요. 현재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고객을 위한 어떤 그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객을 위한 카페와 나를 위한 카페라는 어떤 경계선에서 고객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카페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페를 창업해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페를 창업을 하고 싶은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실패에 대한 어떤 염려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이 카페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성장이라는 게 더디어지겠죠. 그 정체되는 어떤 그걸 견디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실용서 개념으로 해서 전자책으로 원래 출판을 하려고 했던 책이었어요, 원래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라든가 뭐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실용서를 위주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썼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준비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것들만 일단 담겨져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는 카페 폐업률을 90%까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사실 포화 상태가 아니라 10개 중에 7개, 9개 이 매장들은 제대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뒤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카페와 안 되는 카페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잘 되는 카페와 잘 되는 카페가 경쟁을 하면서 잘 되는 매장이 한 60에서 70%, 나머지 안 되는 매장이 한 30, 40%. 이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진짜 포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카페 시장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카페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직종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살려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인지를 꼭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아니라 꼭 성공하실 수 있는 카페를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바리스타 제과 제빵 학원 광주점 대표 김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